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는 한국사랑 세계사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좀 눈에 띄네요. 8월 16일이라는 이 날짜에 새겨진 변화의 순간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한국 근현대사로 가볼까요? 1945년 8월 16일이요. 광복 바로 다음 날이네요. 정말 혼란스러우면서도 뭔가 희망에 부풀었던 그런 시기였을 텐데요. 이때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건준이라고 하죠.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방 직후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건준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 주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랄까, 좌우를 좀 아우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손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민중적 열망이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전국에 145개 지부가 진짜 순식간에 결성될 정도로 그 자발적인 참여가 엄청났어요. 와,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그렇게 열망이 뜨거웠는데 건준의 활동은 왜 결국 좌절된 걸까요? 그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라는 목표, 이걸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외부 요인은 역시 그 미군하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랑 신탁 통치 결정이었죠. 그렇죠. 네. 이게 건준이 생각했던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노선 갈등 같은 게 좀 있었고요. 또 미군정은 건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자체를 안 했군요. 결국 해방 공간의 그 짧았던 희망이 분단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셈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그 비극적인 분열이 시작되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방 직후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이 우리 역사에 던지는 의미가 처음 큰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1987년 8월 16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6월 민주항쟁, 정말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 상황은 좀 어땠나요? 6월 항쟁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은 받아냈지만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8월 16일 그 무렵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요? 네. 특히 그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 조건 개선이나 노조 결성 이런 걸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됐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시기의 노동운동이 그냥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 이걸 넘어서요. 6월 항쟁으로 분출됐던 그 민주화 요구랑 짝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민주화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요구가 같이 터져나온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이 두 흐름이 합쳐진 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1987년에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 산업 현장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노동권 신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 한국 사회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민주화와 노동권이라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기 시작한 전환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같은 8월 16일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777년 미국 독립전쟁 중에 베닝턴 전투라는 사건이 있네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전투인데 이게 중요도가 꽤 높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반 대중분들께는 세라토가 전투나 요크타운 전투만큼 아주 유명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베닝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영국군 주력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 보급품을 확보하려던 별동대가 있었어요. 그 별동대가 뉴햄시어랑 버먼트 지역 민병대한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전투죠. 민병대가 정규군을 상대로 이겼다는 거네요. 그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승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우선 영국군의 보급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준 거죠. 이게 나중에 세라토가 전투에서 영국군 주력이 항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민병대가
그 강한 영국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독립 지원해볼 만한데 이렇게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와. 네, 어떻게 보면 작은 전투 하나가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꾼 그런 사례죠. 그렇군요. 야, 역사는 때로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결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8월 16일, 바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엘비스의 죽음이 그냥 유명한 사람 한 명 죽었다, 이 이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유가 뭘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 그냥 가수가 아니었죠.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 1950년대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흑인 음악인 블루스랑 백인 음악인 컨트리를 합친 로큰롤을 주류 문화로 확 끌어올리면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의 음악, 춤, 스타일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항, 또 새로운 시대의 상징 이런 거였죠. 시대의 아이콘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스타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상징했던 한 시대, 그러니까 로큰롤 혁명이라든지 청년 문화의 시대가 저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사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죠. 네, 오늘 8월 16일이라는 하루에 담긴 역사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른 해방과 분열의 기로도 있었고, 사회 변화를 이끈 시민과 노동자의 외침도 있었고, 또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전투,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적 아이콘의 퇴장까지 정말 밀도 높은 순간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같은 날짜에 일어난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의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서로 다른 사회의 모습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 순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성찰의 지점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